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날씨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20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이 20도, 울진은 18도로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2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기온이 평년을 밑도는 이유는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 사이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기압은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이 21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9도, 독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지난해 형산강이 중금속인 수은에 심각하게 오염된 사실이 드러나자 포항시는 서둘러 여러 대책을 내놓았죠. 하지만 이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장성훈 기자가 그간의 상황들을 점검해봤습니다. 지난해 6월 제첩에서 기준치 이상의 수은이 검출되면서 드러난 형산강 수은 오염 사태. 이후 진행된 두 차례 강 퇴적물 검사에서 기준치의 수백 배에서 수천 배까지 수은이 검출되면서 시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포항시는 곧바로 전문가와 공무원 등 16명으로 민관 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단 폐수의 형산강 유입을 막는 등 여러 중단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등과 함께한 오염원 파악 조사는 실패해 사실상 종결됐고 최근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수은에 오염된 퇴적물이 유실돼 강물에 섞이지 않도록 안정화 처리를 올 하반기에 하고 환경부 지침이 확정되면 내년쯤 국고 1,000억 원가량을 지원받아 퇴적물 준설 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에는 민간대책협의회 위원들이 수은 오염 피해의 대명사격인 일본 미나마타시를 방문해 생태계 복구 방안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보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사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고 우리 지역의 어떤 이 형상 오염의 보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벤치마킹할 개념으로 부분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간 포항시의 이런 대처는 얼핏 보면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도 적지 않습니다. 우선 핵심적 역할을 기대하며 출범했던 민관대책협의회는 논의한 사항이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수은 오염의 심각성이 드러난 뒤에도 퇴적물 조사 지역을 신영산교와 영일만항 등 하류 쪽으로 확대하지도 조사 횟수도 늘리지 않고 포항시 자체의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오염 조사 체계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사 내용이 너무나 일관성이 없어서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염이 많고 적은지 이런 부분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고요. 이 밖에 올 초 공표한 형산강 낚시 금지 조례는 포항시가 아직도 낚시 제한 지역을 정하지 않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포항시의 형산강 수은 오염 대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는 어제 포항제철소 3소결구와 2제강, 3선로의 노후 설비를 교체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준공된 설비는 포스코의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투자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포스코는 올해 1조 450억 원을 들여 포항제철소 3고로 3차 개수 공사 등 노후 설비 교체와 성능 개선 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포스텍이 철강산업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상용화에 나섰습니다. 포스텍은 창의-IT 융합공학부와 백창기 교수 연구팀이 국비 37억 원 등 89억 원을 지원받아 철강산업구와 열병합 발전 공정에서
버려지는 폐열을 회수해 전기를 만드는 ICT 융합 미용 에너지 열전 발전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창기 교수는 포스코 철강 공정과 충남 도시가스 열병합 발전소에서 실증 연구를 진행해 기술 상용화를 앞당길 계획이라며 세계 에너지 신시장을 선점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공시설 등 각종 건설공사의 하도급 대금은 1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관련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금 지급이 늦어지자 건설기계연합회 회원들이 관련법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대업을 하는 근로자들이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산업단지와 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 공사에 참여하고 받는 장비 대금 지급 시기가 늦어져 어려움이 크다고 주장합니다. 45일, 심지어 75일까지 결제가 그래 나옵니다. 그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장비 투입해서 75일까지 나온다 하면 이란 시점에서는 솔직하면 100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솔직말로 장비를 운영하면서 참 먹고 살기 힘듭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수급자는 각종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경북 지역 공공시설 공사의 경우 이 법을 지키는 곳은 거의 없으며 장비 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업체가 많다며 철저한 조사 등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기성금하고 준공금을 받은 날로 15일로 주게 돼 있는데 이거를 안 주게 되면 저희들은 끝까지 해가지고 경상북도를 넘어서 전국 단위로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전국 집회를 할 겁니다. 포항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대금 지급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점검이 하수급자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며 이분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관련 법에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할 부분 법적으로 조치하고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업체 보호 등을 명시한 건설산업기본법 준수와 행정기관의 철저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시는 송도동 동빈 큰다리옆 유유부지에 준공한 불역식 해상공원에 캐릭터 테마파크를 조성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국 공모를 통한 민간사업 제안을 접수했고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4월 민간사업자 주식회사 코코멘티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해상공원 캐릭터 테마파크에는 워터스크링과 캐릭터존, VR 부스가 설치되고 향후 뮤지컬 공연과 전국 규모의 캐릭터 챔피언십 대회, 상시 소규모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공평한 소득 재분배가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분배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소득 재분배 지수가 0.01포인트 올라가면 경제 성장률은 0.1%포인트 개선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재분배 지수는 시장소득 진입계수에서 가처분 소득 진입계수를 뺀 수치로 소득 재분배가 잘 될수록 양 지수 간의 차이가 큽니다. 한편 진입계수는 소득 분배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수준이 높은 것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내년에 얼마의 국비를 지원받을지가 이달 말에 사실상 확정됩니다. 정권 교체로 변수들이 많아 대구시와 경상북도 모두 국비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달 말 내년 국비로 각각 3조 4천억 원과 11조 9천억 원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오는 26일까지 예산 요구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거쳐 9월 초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12월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됩니다. 통상적으로 국비는 정부의 기조, 즉 국정과제에 우선 배분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달 안에 정해질 국정과제에 지역 사업들이 얼마나 포함될지 여부에 대구와 경북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달은 기초 주춧돌을 놓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새로운 새 정부의 새로운 정책 철학들이 예산에 다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지금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공약에
대구시가 제안한 사업의 80% 정도가 반영된 만큼 대구시는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상북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경상북도가 원했던 사업 대부분이 공약에서 빠졌고 그나마 발표된 경북 공약은 당시 후보 캠프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인적 네트워크가 아닌 개별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정책 필요성, 사업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년 가까이 여당의 텃밭으로 있다가 대표적인 야당 지역이 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미 정치적 다양성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당 국회의원도 2분이나 계시고 또 나머지 야당 의원들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이달 말까지 서울과 세종시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해 지역 현황과 예산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최근 강릉구와 삼척, 상주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르면서 산림청이 어제로 종료할 예정이었던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이 연장된 건 이번이 처음이며 중부 지역의 경우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데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연장했다고 산림청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지속됐던 관계 당국의 산불 방지 비상근무가 해제되지 않고 이달 말까지 계속됩니다. 경주시는 최근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현곡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는 예산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10개와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제한 속도를 알리는 차선 도색 등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곡초등학교 주변은 지난 2015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학생 수와 예산 부족 문제 등으로 안전시설물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통신사를 지정해 인터넷이나 TV를 이용하는 것처럼 관공서도 전용 회선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회선 사용료가 100억대이다 보니 경상북도와 각 시군의 전용 회선망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이용하는 관공서 전용 정보통신망 사업자는 KT 회선망을 통해 인터넷과 전화를 쓰거나 영상회의 등의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이 끝나는 내년 2월을 앞두고 경상북도가 통신 3사를 대상으로 새 사업자 선정 공고를 냈는데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사업자 선정 기준이 담긴 공고 내용에 대해 10여일의 이의 제기와 수정 기간을 줘야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내 공정성을 잃었고 통상 계약 만료 6개월 전인 올 하반기에 새 사업자 선정 작업을 하는데 이를 앞당겨서 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겁니다. 평가 항목의 배점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최근 1년 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받았으면 1.5점의 감점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SK, LG 양사가 해당되는데 가격 경쟁 없이 기술 점수로만 평가하는 이번 입찰에서 1.5점은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관공서의 경우 0.1점에서 0.4점 정도로 낮게 책정하고 있다고 양사는 주장합니다. 더구나 KT 역시 양사와 같은 사건으로 부정당 업체 제재를 받았지만 사건 판결이 양사에 앞서 나는 바람에 이번 감점을 피했다는 점에서 양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입찰이 지금 진행 중인데 5월 29일까지 제한서 마감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은 법원의 입찰 진행 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소송. 경상북도는 1.5점 감점은 최고 한도를 벗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고 사업자 선정을 앞당긴 것도 KT 외 다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회선 설치 기간을 주기 위해서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지금 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 4번째 하고 있는데 4번째 지금과 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가 왔기 때문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그런 행태는 전혀 아닙니다. 새 사업자가 받게 될 앞으로 5년간의 회선 사용료는 143억 원. 법적 대응으로 번진 사업자 선정 과정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경상북도는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하시군에 재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그동안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구와 재난경보시설, 배수 펌프장 등에 대한 점검과 시설 정비 보강을 완료했고
수방 장비와 자재 1000여 점을 확보해 배치시켰습니다. 또 이상기후로 올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폭염 취약층에 대한 재난 도우미 10,000여 명을 확보하고 무더위 쉼터 4,000여 곳도 지정했습니다. 경상북도 관광공사와 경상북도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리핀 여행업계와 언론사 관계자 팸투어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팸투어에는 필리핀 7개 여행사와 언론사 관계자들이 참여했고 경주, 포항 일대 주요 관광지를 탐방하고 경북 문화 관광 차원의 우수성을 필리핀 현지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경북관광공사는 필리핀이 1억 명의 소비 시장을 갖고 있고 지난해에도 56만여 명이 한국을 찾아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관광시장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군에 입대하는 날 하면 가족, 친구들과의 이별의 슬픔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무거운 분위기가 입영문화제를 통해 장정들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축제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힘찬 목소리와 태평소가 입영 장정들을 환영하고 치어리더 팀의 신나는 댄스 공연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새 군 생활의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원래 처음에 굉장히 긴장돼가지고 있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이제 좀 긴장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축제장으로 이렇게 계속 맞이해주니까 좀 긴장도 풀리고 이제 해병대 가서 좀 더 잘할 수 있게끔 뭔가 힘이 좀 나는 것 같아요. 함께 온 가족, 친구들과 즉석 사진을 찍으며 소중한 추억을 남기고 군 생활에 임하는 각오를 적어 타임캡슐에 넣기도 합니다. 올해 처음 마련된 해병대 입영문화제에 참석한 해병대 출신 아버지는 아들의 해병대 지원이 자랑스럽기만 합니다. 정말 뿌듯하죠. 제 아들이자 그리고 또 자식이고 어이 보면 친구인데 그다음 대를 이어서 또 해병대 온다는 게 정말로 자랑스럽습니다. 입영문화제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입영 현장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축제의 장으로 또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해병대 입영문화제는 입영 대상자와 가족들로부터 호응을 얻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4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기본 훈련은 무사히 잘 마치고 대한민국의 어떤 자랑스러운 군인으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들도 우리 아들들이 더욱 성장해서 늠름한 모습으로 부모님 앞에 설 것을 기대해 주셨습니다. 포항시는 장정 가족들에게 무료로 시티 투어 버스를 제공하는 등 포항을 알리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민관군은 입영문화제를 더욱 발전시켜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입영 축제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농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부터 무인헬기 벼 직파 재배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무인헬기 직파 재배 신청 면적은 올해 1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165%나 늘었는데 헥타르당 파종 시간이 20분 정도에 불과하고 벼 수확량도 이양 재배와 비슷해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무인 헬기를 활용해 벼 직파뿐 아니라 비료 살포와 함께 병해충 방제 작업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어제부터 이틀간 경주에서 경영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사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수원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조직구와 인사, 구매, 안전 문화 등 7개 분야에 대해 경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토론과 함께 전문가 강연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원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 안전성 향상도 혁신 과제로 채택해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는 오늘 경주 현대호텔에서 4차 산업혁명과 실크로드 정신을 주제로 국제 포럼과 특강을 개최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시 문화부총장인 압두라만 센의 초청 특강을 시작으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실크로드 관광, 융합 전략에 대해 논의합니다. 동국대 코리아 실크로드 연구소는 동국대 아시아 연구원 산하에 만들어졌으며 실크로드 문명 교류 해설사 과정과 청년 시장 개척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달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탐방객 안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남산과 토암산 등 경주 지역 국립공원 내 급경사지와 토사 붕괴 우려가 있는 곳을 특별관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순찰 강화와 등산로 정비 등 재난안전대책 수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경주시립도서관이 지역 민화 동아리인 방여방과 공동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 채색화 체험 행사를 펼칩니다. 방여방은 전통 서민 채색화를 그리는 지역 동아리 모임으로 참관 시민들이 직접 부채 등 채색화로 장식된 생활 소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할매 할배의 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화목한 3대 가족 사진 공모전을 개최해 오는 26일까지 응모작을 접수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3대가 함께하며 세대 간 이질적인 의식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소통하는 주제 사진을 응모하면 되고 다음 달 1일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한편 할매 할배의 날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로 가족 공동체 회복을 위해 경상북도가 지난 14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에 들어설 경북도립도서관이 이달 착공됩니다. 도립도서관은 351억 원을 들여 신도시 내 문화시설 3지구에 이달 중으로 공사에 들어가 내년 말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서구와 열람실, 자료실, 세미나실, 강당, 문화교실 등이 갖춰집니다. 네, 오늘은 낮 동안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포항이 20도, 울진은 18도로 경북 동해안 지역 오늘 20도 내외에 머물겠습니다. 최근 이렇게 기온이 평년을 밑도는 이유는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저기압과 시계 방향으로 도는 고기압 사이로 차가운 북서풍이 유입됐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저기압은 일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오겠고요. 기온은 점차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영덕이 21도, 경주 23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 구름 많이 끼겠는데요. 낮 기온은 울릉도가 19도, 독도 16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 안개가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에서는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이 점점 오르면서 주 후반에는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